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자소서 도우미 자소서 도우미라고 그러나? 자소서 친구? 제이콥입니다. 계속해서 자소서 문항별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문항 중에 하나죠. 먼저 입사업 포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입사업 포부는요, 지원 동기랑 함께 많이 없어지고 있는 문항 중에 하나예요. 왜냐면 입사업 포부라는 것 자체가 나의 포부잖아요. 미래지향적인 거죠. 즉, 우리 요즘에 구조화된 채용이나 과학화된 채용에는 그다지 맞지 않는 문항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문항에 입사업 포부가 있다. 그러면 어쩌면 여기는 좀 채용 단계가 아직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이 문항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괜찮아요. 왜냐면 아까 말한 글쓰기 자체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인사 담당자가 이 입사업 포부를 넣었을까요? 그거는 입사업 포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,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극명히 드러나거든요. 입사업 포부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죠. 저는 입사한 후에 뭐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해서 사무실에서 앉아있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뭐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겠습니다. 고객들을 만나겠습니다. 전략을 짜겠습니다. 이렇게 포부를 많이 쓰시죠. 사실 이렇게 쓰시면은 기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지 않습니다. 차별화되지 않고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. 즉, 이 직무로 발전했을 때 나는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이고 그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. 그 직무의 미래를 밝혀주는 게 입사업 포부입니다.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입사원을 입사하기만을 그렇게 바랬지 그 직무가 계속 10년 뒤, 20년 뒤에 성장해서는 어떤 일을 해볼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쓰기 힘든 거예요. 근데 원래부터 그 직무를 너무나 기대하고 하고 싶었던 분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미래까지 고민해본 사람과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, 이 둘이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문항이 입사업 포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입사업 포부의 첫 줄에는요, 반드시 내가 이 직무를 입사를 해서 향후에 되고 싶은 직책과 그 직책이 되었을 때 할 일들이 나와요. 해야 될 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주시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인사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CHO가 되고 싶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 인사를 총괄하는 CHO가 되어서 현재 우리나라 이 제도상으로는 서로 경쟁해야지만 서로 성과 평가를 좋게 받고 그 다음에 경쟁해야지만 성과를 많이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, 해외처럼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평가를 하지 않고도 서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써도 좋습니다. 비록 100% 이게 현실에 맞는 아이디어가 아닐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. 이 입사업 포부 자체는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,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잘 아는지, 그 다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요거를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이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었다 라는 이야기를 써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첫 줄에는 나의 직책과 그다음에 그 직책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1년차 때는 당연히 신입사원이니까 어떻게 하겠다, 5년차 때는 이제 실무자로서 해결하는 일이겠죠. 그 다음에 10년차 때쯤에는 뭐 과장이 되니까 팀을 꾸리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차장, 부장이 돼서 혹은 팀장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. 사실 이 단계별로 쓰기가 매우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직무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직무 분석이 된 분들, 그 다음에 그 직무에 대해서 원래부터 희망하고 있었던 분들이랑 극명하게 갈려지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제가 직무를 알아야 합니다, 혹은 뭐 단계별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, 진짜 그냥 쓰기도 바쁜데 홈페이지를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요. 알 수가 없습니다. 그 회사 현직자 꼭 만나야 돼요. 시간이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현직자를 만나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해요. 가장 좋은데 현직자를 만약에 못 만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,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, 여러분들 그 포털 사이트에 뭐 헤드헌터 업체들이 있어요. 헤드헌터 검색을 하면 다양한 큰 사이트들이 나와요.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JD라는 걸 검색해 보면 돼요. JD, 그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러는데, 즉 헤드헌터는 경력직이 이동하는 그런 루트잖아요. 근데 큰 헤드헌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과거의 JD들이 나와 있거든요. 그 직무의 JD들이, 잡 디스크립션이. 예를 들어서 5년 차에 경력직들이 이동하는 JD를 보면요, 그 직무의 5년 차 때 어떤 일들이 하는지 나와 있어요.
그리고 10년 차를 구직하는 JD를 보면은 10년 차에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. 물론 100% 그 A라는 직무의 모든 일이 JD에 다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. 왜냐면은 10년 차, 5년 차, 즉 경영직에는 어떤 특정 분야의 해결사로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부분이 강조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무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꿀팁입니다. 꼭 헤드헌터사에 들어가서 과거의 JD, 즉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무의 JD, 잡 디스크립션을 반드시 읽고 숙지해라.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원 동기를 아주 풍성하고 전문 역량이 그리고 관심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. 이상으로 입사포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